이번에도 역시 검찰 개혁을 옹호하는 듯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 불법적이고 이것이 검찰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추미애가 역설적으로 지금 이것을 옹호할 수 있는 것은 검찰 개혁이라는 말 그 단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가 검찰 개혁을 계속 되뇌일수록 나는 정말 창피합니다. 나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검찰을 장악하고 검찰의 권력 수중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런 조치들을 하면서 검찰 개혁을 하고 있다 하는 주장이 그야말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정당하지 못하면 그렇게 억지로라도 명분을 끌어와서 주장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주의는 두 눈 부릅뜬 깨시민, 이 깨시민이라는 것은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합니다. 깨시민. 깨시민의 언론에 길들여져 있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냉철한 판단과 감시가 계속되지 않는다면 검찰권과 사법제도 민주주의를 찬탈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끔찍한 사례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바입니다. 아주 한 문장을 길게 썼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민주주의는 아주 감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검찰권과 사법제도도 감시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민주주의를 찬탈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적용해보면 지금 추미애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검찰권과 사법권 제도를 찬탈하는 그래서 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세력들이 지금 추미애와 문재인 정권이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검찰 개혁이라는 소리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정반대로 사람들이 인식하게끔 그렇게 호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여기에 속지 않고 있다는데 추미애의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추미애는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서 검찰을 비판하는 내용의 책을 소개했습니다. 또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그리고 넷플릭스 다큐 영화 위기의 민주주의를 보고 이 같은 소감을 남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와 이 다큐 영화 위기의 민주주의도 지금 거기 들여다보면 지금 추미애가 주장하는 내용을 잘 설명한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 그걸 보고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추미애 지지 세력들이나 또는 모르는 사람들이 그 책을 읽거나 영화를 봐서 추미애 측으로 여론이 돌아올 거다 이렇게 누군가 훈수를 해주지 않았을까.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이거는 이현주 변호사가 책을 썼다고 해서 지난번에 국회에 나올 때도 이 책을 들고 나와서 보란듯이 국회에서 독서하는 모습을 딱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카메라 기자 보고 찍으라 그러고 이 책을 좀 소개해달라 하는 소리로 들렸는데 자, 추미애는 이현주 변호사의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고 하는 책을 읽고 중간중간에 숨이 턱턱 막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검찰이 일그러진 자화상 보기를 회피하는 한 갈 길이 멀다는 아득한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웬만한 용기가 없이 쓰기 쉽지 않은 검찰 내부의 환부에 대한 고발성 그리기에 저자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정말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추미애가 하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이현주 변호사가 썼다고 하는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이것은 이현주 변호사가 검찰을 딱 1년 하고 난 뒤에 검찰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검찰 생활 1년 한다는 것은 검찰 조직을 이해하는 데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검찰 생활 1년 하면은 눈코 뜰 새 없이 정신이 없습니다. 워낙 많은 사건, 민사, 형사 이런저런 사건을 다루고 고발 또 진정 또는 인지 이런 수사 기소부터 여러 가지 단계를 배워야 하는데 사람 알기도 바쁜 상황인데 조직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하고 난 뒤에 마치 검찰이 전부 다 아는 것처럼 검찰을 비판했다고 글을 쓴 것도 정말 웃기는 이야기고 이 책을 보고 추미애가 대단한 용기다. 아니 이현주가 현장에 있으면서 검찰로 있으면서 글을 쓴 게 아니고 그만두고 난 뒤에 글을 쓰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만두고 난 뒤에 쓴 글을 보고 무슨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까? 누구든지 그 조직 밖에서 비판하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오히려 지금 대단한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검찰총장의 신분으로서 자기가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법무부 장관이 반대에 물어서도 계속 이걸 추진하면은 얼마나 많은 권력기관이 지금 자기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국회에서부터 곳곳에서 억압하고 탄압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현직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대응하고 있는 이걸 보고 용감하다고 해야지. 지금 1년 딱 하고 난 뒤에 그만두고 난 뒤에 검찰 조직에 대해서 마치 전부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 보고 대단한 웬만한 용기 없이
쓰기 쉽지 않은 검찰의 환부에 대한 고발성 그리기에 저자에게 감사드린다. 요 말도 정말 추미애가 하고 있는 검찰개혁 같이 이렇게 말이 틀린 말입니다. 무슨 용기가 필요합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조직을 그만두고 그리고 뭘 합니까? 1년 하고 난 뒤에. 검찰 1년 그야말로 모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추미애가 핵심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려고 하는 이런 걸 본인이 자꾸 검찰개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쇼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엉터리 인멸인 것을 본인 스스로 알기 때문에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정당성이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와 비슷한 입장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여기 보면 두 눈 부럽던 깨시민, 언론에 길들이지 않고 깨시민 하는 사람들 역시 자기들 편에 있는 사람들, 이런 책도 좀 읽고 영화도 보고 해서 나의 편이 좀 되어 주십시오 하는 소리로 들리는 것 같아.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동조하는 글이나 책이 있으면 마구 인용하고 선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이현주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금 징계하려고 하는 검사 이 징계위원회 위원장 대리를 맡고 있는 정한중 교수와 함께 뭐 검찰개혁이라는 세미나에 나와서 발제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화면에도 봤는데, 그러니까 이미 이현주 변호사나 또는 윤석열 총장을 징계한다고 하는 정한중 뭐 위원장이나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지금 추미애를 돕고 정권을 도와주려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인 사람들 다 골라가지고 그 책도 고르고 영화도 고르가지고 지금 우리 하는 일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아. 호소. 응? 또 이 넷플릭스의 영화로 위기의 민주주의를 봤다 하는데 여기도 뭐 룰라 대통령에 이어서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지우마가 경제개혁을 단행한 이후에 저항하는 재벌과 자본이 소유한 언론, 검찰의 동맹습격으로 탄핵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우마라고 하는 여성 대통령이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언론, 검찰의 대동맹으로 의한 습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죽음이라는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남긴 말을 소개하면서 모로 검사는 전 대통령 룰라에게 증거가 없는데도 부패 혐의로 기소한다. 룰라는 이것을 구태타라고 항변하지만 투옥된다. 추미애는 군부의 권력을 밀어내고 간신히 쟁취한 민주주의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미래가 암울한 브라질은 시지프스의 돌처럼 나락에 떨어진 민주주의의 돌을 들어 올리기 위해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이런 모로 검사에 의해서 이 탄압을 받고 있는 이 룰라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거나 아니면 지우마가 언론과 검찰의 동맹습격으로 탄압을 받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라도 해야만 조금 안심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완전히 반대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야말로 지금 이 추미애와 이 권력으로부터 무슨 혐의를 받아가지고 징계를 받고 또 이 사찰도 받고 직무정지도 받고 수사 의뢰를 받고 온갖 탄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야말로 이 권력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렇게 탄압을 받고 있는데 마치 추미애가 자신이 무슨 개혁을 하다가 지금 검찰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언론으로부터 지금 여러가지 추궁을 당하는 듯한 이런 상황 설정을 한 것부터가 코미디다 코미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갖다 붙일 때나 아닌데나 구분하지 않고 자기가 유리하다 싶으면 이렇게 자기 위치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탄압받고 있는 식으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미애가 깨시민들이라고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여론의 도움 이렇게 받아서 나를 좀 지지해 주십시오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도덕적 법률적 이 결함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같이 좀 동지가 나와서서 나와 손을 잡아 주십시오 하는 소리로 들립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여론은 추락하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오늘 발표됐던 문재인에 대한 이 지지율도 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36.7도. 아마 이건 한 10% 20% 더 까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도 추미애입니다. 추미애에 대한 여론조사를 못하니까 지금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에서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 최강욱이는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혹시 선거에 출마할까봐 윤석열 출마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정도만 보더라도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이게 야만적인 행위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수록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당선거 지지율은 또 올라가고, 또 바로 내일이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정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이미 도덕적으로 또 명문적으로 법률적으로 모두가 윤석열 총장이 이겼고 추미애가